안녕하세요. 정예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하철에서나 또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의미 있었나? 오늘 날 뭘 얻었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이렇게 날씨 좋은 9월의 토요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고 오신 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도대체 뭐 한 거지? 싶은 날도 있어요. 일기장에 남길 단 한 줄도 없고요. 그럴 때 왠지 하루를 통째로 날린 것 같은 기분도 들죠. 제가 작년 3월에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은 릴리였습니다. 여기 명찰 빼꼼 보이시죠? 거기서는 모든 직원이 닉네임으로 불리거든요. 릴리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셨을 그냥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릴리의 하루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매장의 테이블을 쭉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피도 만들고 주문도 받고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내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강의 내용이 이래요. 커피의 지리적 기원, 커피 열매 구조, 커피 생산 지역. 사실 여러분도 카페 알바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안 해보셔도 아시겠죠. 이런 게 알바하는데 하나도 쓸모없다는 거요. 그런데 저 인강 들을 때 필기까지 하면서 노트 한 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음 공부도 했어요. 커피를 그냥 마셔보는 게 시음이 아니고 다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컵을 감싸듯이 들고 코 가까이 댄 채 향을 맡아요. 그 다음에 호로록 소리를 내면서 마시는데 그때 혀의 돌기가 자극돼서 어느 부위에서 풍미가 느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맛을 산도, 바디감, 밸런스, 향 이 네 가지로 나눠서 테이스팅 노트에 기록까지 하면 그제서야 시음 공부는 끝이 납니다. 첫 월급 받고 다음 날에는 선물을 했어요. 뭐 가족이나 남자친구요?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한테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색깔별로 양말을 사고 직접 이름에 포장까지 해서 드렸어요. 라이언, 써니, 조이 뭐 이런 이름들이었죠. 그때 릴리가 한참 막내였는데 잘 걷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바쁘게 치열하게 릴리의 6개월이 지나가고 전 다시 정예희로 돌아왔습니다. 전 뭐가 달라졌을까요? 육체적 노동을 막 하다가 학교에 복학하니까 공부가 역시 제일 재밌었을까요? 반대로 커피의 매력을 느껴서 관련된 진로를 찾았을까요? 인생을 바꿀 만한 인연을 만났을까요? 저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라도 얻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거리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잠깐 떠났던 학교에 다시 돌아갔고 가끔은 재밌고 가끔은 지루하게 수업을 들어요. 열심히 외웠던 커피 콩의 구조도 커피의 역사도 과테말라 안테구아 원두의 바디감 같은 것도 그만두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쓸 일은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쁨 받고 싶었던 동료분들과 헤어진 날에 또 만나요 놀러 올게요 하고 나왔지만 사실 지금 연락하면서 지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냈던 6개월이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인생에 무의미했던 그것에 깊이 몰두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홍콩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릴리의 애사심이 식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굳이 지겨운 스타벅스에 또 꾸역꾸역 찾아 들어갔죠. 원래 말 걸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나도 한국에서 스타벅스 일한다고 굳이 직접 신상을 막 털어주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아트까지 해서 라떼 한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뭐 신제품 맛보라면서 쿠키도 막 가져다 주고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두 분이 커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거죠. 저희는 서로 글로벌 대기업 부심이 이런 걸까 느껴오면서 각자 즐거웠습니다. 또 알바 마지막 날 동료분들이 쫑파티도 해주시고 이렇게 뜻밖의 액자 선물도 주셨어요. 이분들과 같이 아침, 점심 러시타임에 얼굴 달아오르도록 일할 때는 정말 신났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치열한 직장인들의 일상을 구경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까만색 빵모자도 초록색 앞치마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커피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요. 지금 저한테 남은 건 이 액자 하나뿐이에요. 명함도 없고 그 흔한 수료증도 없고 이력서에 남길 한 줄도 없어요. 심지어 그만둘 때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니 휴학하고 알바 하나 그렇게 해서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 의미 없었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지난 6개월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다채롭고 풍성한 시간들을 그렇게 한 단어로 한 줄로 성급하게 의미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뚜렷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뭔가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명함이 눈을 가려서 일상의 흐릿하지만 세세한 감정의 결들을 놓치고 살진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하철에서나 또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의미 있었나? 망칠한 스피치 되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이 망치로 보낸 2시간 반을 제외하고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들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새로 빨래 한 티를 꺼냈는데 입자마자 풍기는 섬유유연제 향이 너무 좋았다던가, 시간이 떠서 그냥 카페에 갔는데 옆자리 커플의 대화가 너무 사랑스러웠다던가, 그런 것들을요.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죠.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앞에 무의미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구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름답게요. 저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걸 그만두질 못할 겁니다. 빛나는 이력서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쓸모있는 활동을 찾고 그렇게 빼곡하게 일기장을 채워나가겠죠. 하지만 저의 시시하고 무의미한 시간 역시 사랑할 거예요. 그 시간 또한 제 시간이니까요. 제 망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